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예정대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한 방에 그냥 정리해주는 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채널 현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한 28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계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연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1800-3624 저희 센터를 통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또 연금에 대한 상담을 문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화 주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궁금해하신 분들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증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벌써 시작한 지가 이게 벌써 몇 년이야?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특별히 정말 휴가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도 더 가네요. 바깥의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에어컨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에 방송 드리기가 되게 좀 편한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아직도 약간 덥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1시간 동안 상담을 드리기에는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틱 글래스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식 OS 잘 봤습니다. 네. 벌써 올라갔나요? 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KBS 아침마당도 종종 출연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 라디오 성공예감 월요일 저녁 아침 9시에, 월요일 아침 9시에 또 방송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식 OS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웅달 책방도 있고, 그 다음에 김 작가도 많이 나갔고, 여러 가지 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연금과 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진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상황에 내가 궁금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 오시면 여기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한 거를 누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또 그걸 쇼츠로 해가지고 올렸더니 최근에 보니까 불과 한 2주 만에 한 150만 뷰 이상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이 뭔지 봤더니 제가 투자에 대해서 한 얘기를 다른 채널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쇼츠로 올렸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너네들이 학원 가면 아빠가 거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교육의 또 문제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교육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해 보면 이 사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성공한 확률보다 아빠가 거지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보고 있으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점점 돈의 힘이 강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여기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쓴 책,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부의 진리, 부의 진리 이 책이 투자에 대한 책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 그래서 왜 우리 사회에서 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책 썼고요. 그 다음에 연금 부자들, 이 노란색 책이 처음 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개정을 한 게 연금 부자들 이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책 여러 군데 쓰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책 보이시죠? 요거, 예. 여기 뭐냐면 이제 연금 상담 전문가, 우리 전 여사님 신청하셨다고 하셨네요. 그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연금이 가장 중요한 나라고 연금이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에 연금에 대해 상담을 제대로 해주는 연금 전문가가 없는 이 현실에 제가 보건복지부 한국FP 협회와 같이 이 연금 전문가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을 만들어서 책 교재 제가 집필을 했고요. 시험 문제도 내고 해가지고 올 7월 달에 지금 1회 시험 받고, 지금 우리 전 여사님 접수하신 거는 아마 올 11월 시험인 것 같습니다. 2회 시험. 2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전문가가 되시길 위해서
책 이제 쓰고 있고요. 요 전화번호는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연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 종합 상담이 가능한 연금 종합 상담 센터 1800-3624 저희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다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현재 한 13명 정도의 전문가가 저와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가리지 않고 전국 다니면서 전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의 연금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연금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뭐 또 연금을 파냐 안 파냐 뭐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으신데 저는 우리나라의 연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금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연금 필요하시다면 연금 가입과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연금저축, IRP, 그다음 뭐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센터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신 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리초이님, 아이고, 창원이시네요. 더운 날씨 건강 챙기시며 잘 지내시는지요? 맞습니다. 나오시는 방송마다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방송마다 다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제 뭐 많이 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 연금도 연금이고 보험도 보험이고 투자도 투자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야지 적당히 알고 대충 알고 하셨다가는 결국은 큰 코 다치게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김다성님 반갑습니다. 킴로마님 반갑습니다. 쭈니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계속 종종 들어오신 분들 제가 뭘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게 사실 가장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니 문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점 여사님 오셨고요. 비상님 반갑습니다. 리카소 포토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베제크 석굴님 안녕하세요. 베제크님은 뭐고 석굴님은 뭘까? 석굴이 붙었네. 네. 감사합니다. 남상범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300씩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죠? 네. 아이고, 적금 300씩 드시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적금 가지고 뭐 할 건지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안토니 문님, 연금 상담 전문가 합격했는데 실무 교육 받을 데가 없네요. 네. 사실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실무 교육이 없죠. 이거 좀 한번 만들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교육 만들면 여러분께 오픈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연금 전문가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네. 호연키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박사님 모습 멋지십니다. 네. 며칠 전 박사님 영상을 되돌려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연금을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어렵지 않다.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노후가 슬슬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연금계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호얀 케빈님 말씀하셨듯이 연금이 우리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연금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금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금 500만 원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다라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평생 관심 가져갖고 어떻게든 부동산을 모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10억 정도의 부동산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10억을 가지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연금 500만 원은 사실상 우리가 꾸준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만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준비하신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특히 전화 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전화 주신 분 중에 50대 중반의 여성이셨어요. 근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사실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것도 아니니까 퇴직금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한 3억짜리 집 한 채하고 현금 한 3, 4억 정도 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부다. 이걸로 내 노후 준비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야, 이 정도 있는 사람이면 사실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현금 3, 4억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답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 드린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50대 중반이면 노후 준비가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금만 더 넣으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준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후 납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미 계속 가입까지 하시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연기연금까지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내가 5, 60만 원밖에 안 돼도 더 추후 납부하시고 하시게 되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70세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만드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지고 계신 개인연금이 없으신데 개인연금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50대 중반의 여성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준비할 수 있으면 10년 준비할 수 있으면 70세에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5%, 6%, 7% 연금 잘 아시죠? 이런 연금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면 사실 누구나 다 노후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0대 중반에 내가 뭐 10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하셨는데 매달 벌어서 연금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금이 통장에 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어차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쉬프트 하셔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70세 연금 플랜 있으면 또 한 달에 100만 원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도 있습니다, 집. 뭐 집, 큰 집, 뭐 부잣집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3억짜리 정도 집이면 3억짜리 집을 가지고 70세부터 주택연금 신청하시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지금부터 준비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연금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그냥 300만 원 됩니다. 70세부터. 물론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더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 특히 만약에 내가 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챙겨줄 사람이 많다면 3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그 연금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그 연금 500만 원 준비하는 거 뭐 한 사람 이제 2인 기준으로 500이죠. 근데 한 사람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 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까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 감사합니다. 소금. 제가 소금입니다. 네. 전 여사님 11월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엘리트 솔저 오브 컨피드레이트님 잘생기셨네요. 네. 제가 잘생긴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긴 건 아니고요. 정루 스토리님 반갑습니다. 자, 킴로마님, 개인연금 일찍 연금 수령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연금 수령, 연금 인출 설계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잘 인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인출할 때 보시면 어떤 걸 먼저 인출할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찍 해라, 늦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자산이 연금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이게 당연히 일찍 인출에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연금의 종류가 많고 다른 자산도 많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이 낮은 자산을 먼저 인출하시는 것이고 수익이 높은 자산을 늦게 인출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계속 수익이 나는 자산들은 늦게 인출하시는 것이 좋고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자산들은 빨리 인출하시는 것이 연금 인출 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연금 가입 설계, 연금 관리도 해드리지만 연금 인출 상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중에 뭐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연금의 특징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어떤 연금을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점에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의 이제 그 숙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킴로마님 개인연금이 어떤 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금이 크게 계속 늦추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55세 넘으셨다면 일찍 수령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남편 국민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내까지 탈락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자녀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부모님 이름 올리는 공제도 못 받게 되나요? 이거와는 상관없나요? 네, 건강보험자 피보험자 탈락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되시면 탈락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녀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부모님 올리려면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혹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얼마였더라? 100만 원인가? 네, 그 이하이셔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면 이미 소득 금액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부모님 공제를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제 자기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지 되거든요. 그죠? 그 소득 없는 기준이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죠? 네. 자, 김정희님 꼭 한번 뵙고 상담하고 싶네요. 언제든지 저희 오시면 저희 센터에서,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센터 전화 주셔도 좋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러시님 반갑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김분정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김민성님 반갑습니다. 베제크 석굴님, 중국에 석굴을 붙이셨군요. 네. 자, 앤토니 문님, 실무교육과정 만들어줬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호님, 종신형 비과세연금을 10년 동안 냈는데, 해지하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10년만 넘으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종신형 비과세연금 관계없이 비과세연금을, 10년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 비과세연금 자체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셨으면 이미 비과세 조건은 달성하셨을 거니까 지금 해지해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 찾으신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수동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금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수동님께서 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5천만 원 내셨어요. 5천만 원.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긴 하나 비과세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5천만 원은 원래 원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원래 세금 낸 돈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세금을 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내가 5천만 원 원금을 넣었는데 얘가 만약에 1천만 원 수익이 붙어가지고 6천만 원 됐다. 자, 그럼 6천만 원 찾으실 때 원래 그 추가되는 수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셔야 되는데 요걸 면제해 드리는 게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수님께서 내가 비과세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10년 넘으시면 비과세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생겨야 비과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익이 적거나 거의 없다면 사실상 비과세 효과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구님, 개인연금 예상수령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질문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선아님, 변액연금 납입 완료하고 추가 납입 중인데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아서요. 그냥 공시일로 바꿔서 65세까지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변액연금. 우리나라 변액연금이 기본적으로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낸 돈을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변액연금의 대부분이 지난 10여 년간 국내 주식, 국내 펀드에 투자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이 사실 그렇게 오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 잠깐 오르다가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사실상 계속 박스권을 10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액연금의 사업비를 공제하고 수익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 중에 수익 나신 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납입을 완료했는데 여기다가 계속 추가 납입을 해서 수익을 계속 낼 거라고 생각하셔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뭐 그건 사업비 문제고 비용 문제고 일단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은 적지만 수익이 안 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변액연금에 납입 완료하고 추가 납입하시는 거 그렇게 사실 매력적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수호님 만약에 내가 이걸 운영하지 않겠다. 뭐 계속 내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유지하시면 되겠지만 투자도 잘 모르겠고 괜히 했다가 손실 보는 것 같고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깨서 공시이율로 바꾸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뭐 그게 그거니까 사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크게 바뀌거나 연금액이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죠? 뭐 공시이율도 2, 3%라고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해지하느라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만약에 진짜 해지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최저보증연금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수익률을 보증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증 수익률이 5%, 6%, 7%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대신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조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내가 김동구 기자님,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요. 79년생이면 세상 일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연금 박사님이 볼 때는 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못 받을 뿐이지, 많이 못 받을 뿐이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국민연금을 제가 보기에는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79년생 뭐 한 97년생이라면 좀 불안하겠지만 79년생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열심히 부으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국민연금 마찬가지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내오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선아님 1억 3천 정도잖아요. 그죠? 1억 3천 정도의 연금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어떻게 솔루션 짜는 것이 좋은지 그 짰을 때 얼마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님, 네. 저희 부부 공무원 연금으로 500 정도 예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퇴직 9년 정도 남았고요. 애들도 임의가입으로 18세부터 최저로 국민연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가 불안한데 집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이 매우 됩니다. 힘드시겠네요. 그죠? 네. 사실 공무원 연금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살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뭐 만약에 500만 원 가지고 두 분이서 뭐 집은 경기도 외곽에 사시고 그리고 사실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사시면 제가 보기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마 집을 사시느라고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셔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당장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버티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걸 계속되면 불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 직전까지 대출은 전부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집을 매도해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 하더라도 노후까지 대출을 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사실 물론 이제 주거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뭐 돈 좀 줄이겠다고 딴 데로 이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이자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쨌든 빨리 대출을 줄이실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이 공무원연금 500을 놨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연금이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깨가지고 대출을 갚습니다. 개인연금이 소진되고 사라지고 대출은 갚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공무원연금 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의 가장 큰 장점, 공무원연금의 장점일 겁니다. 깰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연금을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진 자산을 통해서 대출을 줄이신 다음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쭈지님, 국민연금 9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수령하는데 추납이 109개월 있어서 납부하려 하는데 납부 금액을 15만 원으로 올려서 납부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수는 40개월이나 하네요. 근데 3개월, 40개월. 자, 일단 9만 원일 때, 내가 9만 원일 때에 추납을 했을 때의 3개월 수는 유리합니다. 3개월 수가 뭐냐면 내가 추가로 낸 돈 대비해서 내 원금 대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금 받을 때 내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원금은 1,000만 원 냈는데 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다. 자, 그러면 10만 원씩 100개월 받으면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수가 100개월입니다. 내가 100개월까지는 내 원금 받는 것이고 100개월이 지나야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수가 짧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쭈니님 보니까 9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3개월 수가 40개월이고 15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3개월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3개월 수가 40개월 나오는 구간은 없습니다. 9만 원씩 내고 있을 때 3개월 수가 이렇게 낮게 안 나올걸요. 뭐 많이 적게 나와봐야 한 6, 70개월, 5년에서 7년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금 나오는 3개월 수가 한 130개월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낮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진짜 40개월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3개월 수가 더 많이 낼수록 납부 금액을 9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올릴수록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수는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원금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너무 낮게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수가 한 10년, 120개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구간까지는 보험료를 올리셔가지고 추납을 더해서 국민연금의 사이즈 자체를 높이시는 것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쭈니님, 국민연금에 15만원으로 올리면 3개월 수 얼마인가요? 20만원으로 올리면 3개월 수 얼마인가요? 25만원으로 올리면 3개월 수 얼마인가요? 물어보셔가지고 보통 한 120개월 안쪽이면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적게 내면 가성비는 좋지만 국민연금 사이즈 자체가 작아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려진 반갑습니다. 자, 모모 선생님, 항상 듣는 얘기지만 자꾸 들어도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금의 중요성 항상 말씀드리죠. 연금의 중요성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다 아시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노후에 목돈,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들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판단력, 활동력,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그걸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반면에 여러분이 연금을 들고 계시면 연금은 여러분이 생존하는 조건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들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더더욱 행복해지겠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서 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연금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받는 것이 좋아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대한민국 유일한 연금 종합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가 중요한 대한민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시장을 또 이 국가를 또 이 연금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얘기, 최대한 올바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와우님, 연금 받는 중인데 다시 취업하면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다가 만약에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조기연금 받다가 국민연금을 땡겨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연금 계속 받으셨다? 나중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63세가 지나셔가지고 정상 개시 연령이 지나서 내가 국민연금을 개시했다. 근데 내가 취업해가지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취업해서 받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소득 기준으로 한 200, 300 이하로 받으시면 감액은 거의 없고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 조금씩 감액돼서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사실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만 그것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만 감액되는 것이고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김루아님 감사합니다. 무제문제님,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연금 중에서 보험사의 연금 보험 상품은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해서 연금을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됩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딱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던가 아니면 평생 종신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던가 이렇게 확정 기간이라든가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한 달은 많이 받고 한 달은 적게 받고 초기엔 좀 더 받고 나중엔 덜 받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하신 개인연금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 펀드 이런 상품 있죠.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자체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기 수령, 정액 수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 내가 필요한 만큼 인출했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내가 개인연금 펀드 상품에 1억이 있는데 내가 올해 필요한 돈은 500만 원밖에 필요 없다. 그럼 500만 원 1월 1일 날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1,000만 원 인출해야 되겠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1,000만 원 인출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인출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 은행 상품은 기본적으로 정기 인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출 개념이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인출해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연금 수령이라고 굳이 보는 거죠. 자, 대신에 그 수령의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인출하시게 되면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만 지켜라. 이게 이제 개인연금저축제도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출 자체, 은행 증권사의 연금 수령은 그냥 인출이기 때문에 인출 자체의 기준은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훈님 반갑습니다. 장민님 반갑습니다. 김민성님 노란공제 우산,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도 기본적으로 낸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 필요하죠. 그쵸?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내고 있어서 연간 한 200, 300 내고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나중에 이걸 쌓아놓으면 이제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일시금 받거나 혹은 딱 확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금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득공제 목적으로 활용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폐업하시거나 만기가 되시면 그때 일시불로 찾으셔가지고 연금 상품에 활용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상대적으로 노란선 공제는 이렇게 그 금리는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유준호님. 공시지가 1억짜리 빌라 나중에 주택연금 전환하면 매달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 1억이면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그죠? 그러니까 시세로 드립니다. 시세는 KB 시세 또는 한국 부동산은 시세로 보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억 원이지만 실거래가가 2억 정도라면 사실 2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70세에 가입하시면 70세에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1억당 월 30만 원입니다. 65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1억당 월 25만 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나이 일찍 가입하실수록 주택가격당 연금액은 줄어들고요. 늦게 가입하실수록 늘어나겠는데 보통 70세에 가입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 시세 1억당 3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쭈노님께서 지금 1억짜리 빌라라고 하셨는데 실제 시세가 2억 원이 안 나가고 2억 원 미만이고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수령자라고 하시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자이고 1가구 1주택이고 그 다음에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신다면 아까 제가 1억당 70세에 가입하면 30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뭐냐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아까 1억당 3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2억이면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20%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집을 가지고도 기초연금 수령자가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20% 더 받기 때문에 60만 원에 1.1을 곱하면 72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집값, 주택연금 받는 것이 집담보 대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 많이 받아서 좋을 건 별로 없지만 어차피 뭐 내가 집은 대출 받지만 그 집 청산하는 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청산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연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집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대상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우대형 주택연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가구 1주택이어야 되고 65세 이상이셔야 되고 기초연금 수령자셔야 되고 그 다음 2억 원 미만의 주택,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이시면 주택연금 우대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람소리님, 지난달 6% 최저보증 가입했는데 월 150만 원씩과 일시납 1억 원이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요. 월 166만 원 5년납으로 가입했는데 이거 매월 분납인데도 일시납에 해당된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6%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하셨는데 이 연금은 비과세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합산되지 않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자, 그런데 무제한 비과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납입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내신 경우에 한 달에 150만 원 이하로 납입하셔야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달에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월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조건이 뭐 있냐면 월 150만 원 조건이 있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조건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엔드 조건이 아니고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짜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일시불로 1억 원, 목돈 1억 원. 요 1억 원도 나중에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0만 원과 1억 원이 각각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일시불 1억 원이 보험료 이제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된다고 알고 계셨는데 사실 세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목돈 1억 원을 내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게 해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월 150만 원과 관계없이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연금을 가입했을 때 그 연금의 납입 합계액이 1억 원 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시불로 1억 원 내도 나중에 1억 원 이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166만 원씩 5년간 내면 9,960만 원 나옵니다. 어차피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년 납을 하겠다. 그럼 한 달에 83만 원씩 10년 납을 하시게 되면 얘도 보험료가 합계액이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한 41만 원씩 20년 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바람소리님 말씀하신 대로 총 납입액이 1억 원 이내에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얘도 나중에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150만 원과 합계액 1억 원이 별도로 각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재호님, 개인연금 IRP 8월에 10년 이상 55세 도래하여 수령이 가능한데 당장 큰돈 사용한 일이 없어서 월 일정액 받아서 재투자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안은 뭘까요? 6,5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받아서 배당 ETF로 현금 흐름 만든다고 할 때요. 라고 하셨는데 자, IRP를 이제 8월에 받으시는데 일정액 받아가지고 재투자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냥 IRP에서 재투자하시지 뭘 또 받아서 투자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IRP에도 좋은 ETF가 많고 또 좋은 예금도 있고 좋은 펀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받아서 재투자한다. 제가 IRP나 연금저축 중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금리가 낮은 이런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되면 빨리 인출해가지고 다른 걸로 재투자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인연금 IRP 같은 경우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증권사에 있으시다 혹은 은행에 있으시다 그러면 은행 증권사에서도 전부 다 ETF 투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적금도 투자가 가능하고 일정한 펀드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IRP에서 직접 운용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굳이 빼가지고 재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목적이시라면. 자, 그런데 내가 IRP에 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나중에 빼려고 했더니 한도에 걸린다. 사실 연금계좌 1년 인출 한도가 지금 1200, 내년부터 1500인데 그 한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빨리 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것 때문이라면 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지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뭔가 투자 수익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IRP 내에 있는 상품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거기서 투자하나 나와서 투자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IRP에서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또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진짜 배당 ETF가 아니라 그냥 배당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배당 주식은 IRP에서 못 사니까 그거는 연금 개시해서 인출해가지고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RP 내에도 그런 ETF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먼저 검토해 보신 후에 출금할지 말지를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밖에서 빼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만 IRP 내에서 수익을 내시면 그거는 5.5%로 원천징수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세율 면에서 IRP 내에서 수익 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류류님, 2007년 가입한 만기 연금저축 일시불로 찾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 연금 계좌 상품이죠. IRP, 지금은 IRP지만 그 전에 연금저축 상품인데, 연금저축 상품은 일시불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만약에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다. 내가 소득이 없어서 뭐 그런 거 신청도 안 했다. 그러시면 일시불로 찾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았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환급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 환급받은 조건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2007년이니까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지키시는 조건 하에서 환급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55세 이전에 혹은 55세 이후도 5년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혹은 일정 짧은 기간으로 수령하신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토해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사실 토해내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16.5%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16.5%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2007년 가입한 연금저축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쌓여있다. 그럼 찾는 순간 거의 한 7, 8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냥 토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자체가 일시불로 찾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찾지 마시고 진짜 급하시다면 하루빨리 인출하십시오. 그 연금저축 한도 내에서. 그래서 2007년 가입하신 상품들은 5년 인출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금액을 5년으로 나누셔가지고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5년 5개로 나눠서 5분의 1로 인출하시면 되겠는데, 그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1200, 내년 기준으로 1500을 넘으면 안 된다, 연간. 자, 이거 제가 지금 영상, 찍었는데 조만간 편집해서 올려드릴 것 같거든요. 그 연금저축 IRP 출금할 때, 인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정리드린 영상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물님, 공무원 퇴직수당도 세금 내놔라고 하셨는데, 네, 공무원은 퇴직금이죠, 퇴직금. 근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20년, 30년 근속하셔봐야 5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공무원 퇴직수당 당연히 퇴직소득세 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수당도 일시불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내셔야 되고, 이 세금 내시는 거,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시게 되면 그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퇴직소득세 결정은 어떻게 하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하고 그다음에 근속연수 두 가지 봅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 퇴직수당은 30년 근속하신 분이 무슨 2억 3억이 아니라 30년 근속하셔봐야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러기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기시지 않습니까? 30년 근속에 퇴직금 7천만 원 받아 나온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세율이 너무 낮아집니다. 얼마까지 나오냐면 거의 0.5%, 1% 이하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은 퇴직수당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 실제 세율이 거의 안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종표님 60세입니다. 즉시연금 1억 내고 5년 후부터 10년 또는 20년 연금 받는 4, 5, 6% 상품이 있는지요? 즉시연금 1억 내고 일시불로 1억 내시는 거죠. 그리고 5년 후부터 연금 받으시는 건데, 자, 실제로 이렇게 지금 김종표님 말씀하신 연금 상품, 즉시연금 일시불로 1억 내고 5년 후부터 연금 받는 상품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반적인 연금들 5년 이후부터 연금 받는데 10년, 20년 이렇게 확정 기간 정해놓고 연금 받는 상품들의 일반적인 수익은 그냥 일반 공시이율이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보험사 공시이율이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억 내고 사업비 떼고 한 2, 3% 적용받아가지고 5년 후에 조금 더 목돈 모아가지고 그거를 20년, 10년 이렇게 확정으로 연금 받으시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연금 박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상품은 도대체 뭐냐? 5% 상품, 6% 상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품은 수익이 높은 상품은 뭐냐? 자, 이 상품도 일시불로 가입이 가능하고 5년 후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의 조건 말씀드렸죠, 제가. 높은 수익을 최저 보장하는 연금 상품의 특징 뭐라 그랬죠? 반드시 평생 연금을 받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일단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기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평생 연금입니다. 내가 10년만 받겠다, 20년 받겠다 이거 선택 못 하시고 무조건 평생 연금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7% 연금이 있습니다. 7% 연금, 나와 있는 연금. 이 상품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이 상품이 7% 연금이 높은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확정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7% 받으시려면 내가 1억을 내서 거치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 25년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년 가지고는 2%,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표님께서 평생 내가 1억을 내고 일정한 기간 거치한 후에 평생 연금을 받겠다라는 생각이시면 좋은 수익의 상품이 있고 제안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반드시 10년, 반드시 20년 확정으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딱히 좋은 대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연출님 국민연금 상담드립니다. 64년생입니다.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자, 64년생이시면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연령은 64세십니다. 그쵸? 65년생부터 64세고요. 64년생이시니까 63세시네요. 그쵸? 63세. 자, 63세부터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9세시니까 앞으로 4년 후에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연령인데 그보다 5년을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63세 정상 개시인데 현재 59세니까 지금부터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기연금 신청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물론 직장 다니시면서 근로소득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안쪽이셔서 소득이 낮은 기준이다. 그러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그 이상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약 한 300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 이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기연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득이 없어가지고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지만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조기연금이 중단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이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고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실 필요가 없죠. 뭐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연금 망할 것 같으니까 기금이 고갈되니까 빨리 신청해라는 얘기 들으셨다면 그거는 아주 젊은 사람들 얘기니까 우리 행복연출님은 조기연금 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면 더 늦추셔가지고 더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탈출. 네, 노동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연금 개시 얼마 동안 늦출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추실 수 있고요. 개인연금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요즘 연금들을 보니까 그 최저보증 연금들은 연금 개시를 85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85세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언젠가 연금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연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계속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이 쌓이기 때문에 늦추시겠다면 85세까지 개인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신현물님,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에 넣었을 때 이점이 무엇인지요? 명퇴금을 IRP 계좌에 넣었을 때 일단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아까 신현물님 그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공무원은 퇴직금의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IRP 계좌에 넣으면 그 세금의 30%를 할인해 드리거든요. 근데 세율이 원래 낮고 거의 없기 때문에 IRP 계좌를 넣어서 실제 세제 할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별로 없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1억을 퇴직수당 받아가지고 실제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인데 그건 일시불로 받아오면 50만 원 내시는 것이지만 IRP 넣어서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가 내야 될 세금 50만 원에 30%니까 15만 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할인받기 위해서 내가 1억을 IRP 계좌에 10년간 묶어 넣어야 돼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무슨 효과가 있냐? 내가 만약에 퇴직수당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 추가로 내가 운용을 해가지고 내가 1억을 빼가지고 그걸 운용해서 1억 5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밖에서 만들었다. 그럼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되겠죠. 근데 IRP 계좌에서 1억 5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저율과세됩니다. 그래서 5.5%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최저보증연금 5%짜리 연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대신 비과세 되는 조건,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좋은 것만큼의 또 조건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복잡한 걸 제가 다 알고 외워서 여러분께 상담해드리려니까 얼마나 제가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상담이 제가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얘기하냐. 그죠? 기가 막히죠. 얘기하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구독과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데 이런 영상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시고요. 이런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짜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도 여러분의 사례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스터디,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실시간 연금 상담, 연금 라이브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많이들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쉽지 않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봐도 제 스스로가 좀 기특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연금을
10년 넘게 파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경험도 있고 또 원칙도 있고 뭐 제도도 알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모르는 내용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이 점점 사실 복잡합니다.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또 로직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성이 없으면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연금 전문가를 준비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진짜 쉽지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나라 연금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연키비님,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국민연금 저 176만원, 배우자 100만원만 수령하고 퇴직금을 미국 지수추종 ETF에 몰빵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수추종에 투자한 지 3년 됐는데 연 600까지 투자하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12년간 1,300만원씩 수령하려 합니다. 이런 설계 괜찮은가요? 현재 연봉 1억이고 대출금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연금 중심으로 좀 안전하게 벌써 한 국민연금만 한 300만 원 가까이 있으신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금도 적절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미국 지수 추정하는 ETF에 몰빵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뭐 지수 추정하는 뭐 ETF에 몰빵하시는 거 뭐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결국은 사실상 우리가 노후 자산은 점점 안전하게 운영하라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한 방에 ETF에 몰빵하는 것은 뭐 어쨌든 그렇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약간 안전자산도 편입하시고 그리고 또 적립식 투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를 하는 것, 뭐 저는 연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연금은 연금대로 안정적인 성향, 안정적인 자금 수령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을 하시는 것이지, 투자를 했을 때, 뭐, 갑자기 주가가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후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보시면서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제크 석빌님, 부부 공무원이면 한 분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시금 받는 거,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대출금을 차라리 연금으로 받아서 이자 상환, 원리금 상환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제가 일시금 보니까요, 한 달에 200만원씩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으시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니까 200만 원씩 평생 연금 받으시는 분이 일시금 받는다면, 이걸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는다면 2억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2억 원. 자,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씩,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 받고요. 20년 받으면 4억 8천 받아요. 30년 받으면 7억 2천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금 받는데 이걸 내가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사실 10년치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연금 일시금은 받으시는 경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으신 분들 계세요. 받아야 되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절반이 감액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연금으로 받아봐야 내가 감액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고, 아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5년간 감액된다 그러는데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연금 받으시는 것보다 일시금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일시금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연금으로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냥 원리금을 빨리 상환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저는 현재 54세, 배우자는 53세, 둘 다 공공기관 재직 중이시니까 안정적인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이렇게 목돈 가지고 무리하게 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한 방에 있어서 더 많이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또 투자가 올라서 돈 번 사람, 수익이 난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실력임을 과신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투자로 이어져서 결국은, 왜 우리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서 번 돈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도박장에서 번 돈은 결국 도박장에 다 반납하고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유의하면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종소리님, 2001년생 임의가입으로 9만원씩 납부하는데 향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미래는 알 수 없겠지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요?
네, 2001년생이신데 이미 가입하셨는데 9만 원씩 납부하시는 거, 국민연금 하시는 거 좋은데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9만 원 납부하시고 중단하세요. 소득이 없는데 뭐하러 가입합니까? 2001년생, 지금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쵸? 나중에 국가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됐을 때 그때 납입하시고 나머지 기간 나중에 추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죠? 미래는 알 수 없죠. 국민연금이 못 받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계속 더 납입하지 마시고 그냥 납입 중단하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나중에 상황 봐서 추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치만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 납부하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KSH3258님, 납입 완료된 저축연금 상품은 추가 납부 불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상품인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추가 납부는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 자체가 계속 상품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 상품은 추가 납부가 안 되겠지만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연금저축 신탁은 추가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됐고, 내가 연금저축 보험 상품이다 그러면 증권사나 은행으로 이전하신 다음에 추가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 납부하기 이전하기 싫다 그러시면 증권사나 은행에 연금저축을 하나 더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설해서 거기다가 추가 납부하시면 되고, 보험사는 10년 납, 20년 납의 의무로 정해져 있지만 증권사, 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시다 안 내시다 내시다 안 내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부가 불가한다고 해서 불가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바꾸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선홍님, 내 연금 지키려고 즐거운 공부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혜정님, 55세입니다. 60세 퇴직인데요. 연금저축보험 올해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보험 어느 회사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재보험사에 가입하셨다면 화재보험사, 종신연금이 불가능하고 최장 25년 길게 받으시는 건데, 화재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길게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쵸? 내가 당장 연금이 필요하시 않으셔도 바로 개시하셔가지고 가장 짧은 5년, 10년 내에 받으시고 그 받은 연금을 쓰지 마시고 다른 연금으로 재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 기능이 있습니다. 종신연금,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종신연금 우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통해서 종신연금이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도 수익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빨리 개시하셔가지고 그 개시한 금액 가지고 다른 연금, 다른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연금을 늘려가시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이고 얼마의 금액이 쌓여있고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연금이 더 있는지를 잘 확인해봐야 올바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단편적으로 이걸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연금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곳이 어디다? 국민연금공단? 안 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되지만 다른 종합상담이 안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은 되지만 종합상담이 안 됩니다. 증권사? 투자에 대한 상담은 되지만 종합적인 연금 상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이 어디다? 네, 우리나라의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안 누르는 사람이 있네. 그쵸? 꼭 눌러주십시오. 장경화님, 66년생은 조기연금 몇 세에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66년생은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연령이 64세시니까 거기서 5년 땡긴 59세부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59세부터. 다만 소득이 없으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와우님 재취업 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재취업 하시는 순간 또 연금이 감액되죠. 자, 김은영님 94년부터 국민연금 가입했습니다. 일찍부터 하셨네요. 2002년 이전 가입이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안 내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김은영님이 9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쭉 가입해 오셨어요. 근데 94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죠. 대신 2002년부터는 국가가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은영님이 가입하신 국민연금 중에서 2001년까지 납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탈 때 세금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죠? 소득세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총 연금액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연금, 물론 만약에 김은영님이 2001년까지만 국민연금 납입하시고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한 이력이 없다. 그러시면 김은영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전액 다 세금 없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간을 쭉 내셨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에 따른 구분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훈스 1님, 월 150만원과 일시불 1억, 따로따로 비과세 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각각 가능합니다. 김민성님, 노라운 상공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퇴직연금 IRP 궁금한데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3624 저희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재골님, 개인연금 저축이랑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무직입니다. 네,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죠? 네. 개인연금 저축 세액공제 받으실 게 없을 것이고요. 그죠? 1순위가 나이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우리 서재걸님께서 50대, 60대시라면, 국민연금 납입이 올리는 것이 어쨌든 가성비가 제일 좋을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오래 사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고 나서 납입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낸 돈 대비 가성비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50세, 60세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0대, 30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따라 다르겠죠. 자, 김민성님 6% 보증연금도 궁금한데요. 1980년생이거든요. 1억 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면 1억 한도 내에서 연금 가입한다면 매월 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랑 과세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얼마를 받는지는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3624 전화 주시면 본인의 생년월 금액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저희 센터에서 얼마 정도 연금 받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80년생이시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굉장히 젊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 아니구나. 43이구나. 43. 네. 43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노후 연금 받을 때까지 한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비과세랑 과세랑 차이가 많이 나요 하셨는데 사실상 나이에 따라서 이 비과세라는 것이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많을 것이고 이걸 비과세 받으면 비과세 효과가 큰 것이고요. 수익이 적으신 분들은 실제로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적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비과세 효과 많이 받으려면 수익이 커져야 됩니다. 그럼 수익은 누가 크냐?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 수익이 더 많이 커지죠. 나이 이제 50, 60대 가지고 5년, 10년 유지하신 분들은 사실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 떨어지지만 40대, 30대에 가입하셔가지고 기간이 기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비과세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나 과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효과가 있다, 없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연금을 얼마나 기간 동안 가입하실 것이고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다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자, 늘 푸른 나무님 반갑고요. 랩주님 부의 진리를 10년 전에 읽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우직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10년 전에 제가 책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에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부의 진리를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류류님 5년간 받으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홍경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김민성님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늘 푸른 나무님 시대물님 감사합니다. 늘 푸른 나무님 저는 12월에 연금 계시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개라서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만 3천이 넘게 불어나서 급여가 합쳐져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었다가 정년 후 급여가 없을 때 일시금 받으면 그냥 분리과세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상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연금을 받으시는지. 네, 이자가 3천씩 불어나는 상품이라면 어떤 상품일까요? 그죠? 예, 이게 뭐 비과세 상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과세 상품이라면 종합과세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12월에 좀 절반 받고 내년 1월에 절반 나눠서 받는 방법도 가능하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과세 기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500, 내년에 1,500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해당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상품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바빠서 실시간 참석 못했는데요. 재방송 다시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재방 꼭 시청하셔가지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려라비님 만 47세입니다. 만 47세입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335만 원입니다. 네. 공적연금은 걱정 없는데 연금 받기 전까지가 걱정입니다. 여름 연금 수령 나이는 늘어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추천해 주세요. 예,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일하세요. 아시겠죠? 근로소득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네,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 70세도 아니고 평균 수명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65세 수령 전까지 계속 일하셔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셔서 연금 개시를 늦추셔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수익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가 투자 수익을 까먹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가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적어도 65세, 70세까지는 소득,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키비님 1시간 강의했습니다. 소금과 같은 박사님 퇴근하셔야죠. 네, 퇴근해야죠.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타로엄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렇죠. 종소리님 감사하고요. 부의 진리 책 제가 쓴 투자 서적입니다. 참고해서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다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감사하고요. 종소리님 대단하신 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종소님 옆에 한투만 누르고 있었네. 하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종호님 늦게 오셨는데 오늘도 제 방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회령님 노란우산 연금이 아니라 노란우산은 목돈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님 국가대표 아닙니다. 사격 국가대표 그냥 일반인이십니다. 네. 임서영님 감사합니다. 늘푸른 나무님 송감준이 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희 님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있으신데요. 질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 못 주신 분들은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8월 말인데요. 여름이 가는 또 이 마당에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 주신 여러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채널 연금박사, 유일한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혹시 이 시간에 질문하지 못하신 무슨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 노후 준비 잘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